항성 질량 블랙홀은 태양보다 무거운 별들이 거대한 폭발과 함께 진화를 마치며 남기는 잔해입니다. 이런 블랙홀은 얼마나 더 무거워질 수 있을까요? 또 어느 정도까지 가벼울 수 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원자 질량 수준으로 아주 가벼운 초미니 블랙홀부터 태양 질량의 100배 이상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수준의 블랙홀까지 다양한 질량과 규모를 갖고 있는 블랙홀들이 우주 곳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실제 우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블랙홀들의 질량 분포를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그 상한과 하한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무거운 항성 질량 블랙홀은 보통 태양 질량의 20배 수준에 머무릅니다. 그 이상으로 더 무거운 항성 질량 블랙홀은 어지간해선 발견되지 않았죠. 더 흥미로운 건 질량이 가벼운 블랙홀에서의 경계인데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가벼운 블랙홀은 적어도 태양 질량의 5배를 넘는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 더 가벼운 질량의 블랙홀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블랙홀보다 한 단계 밀도가 낮은 중성자별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무거운 중성자별은 태양 질량의 2배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그 이상으로 더 무거운 중성자별은 발견되지 않았죠. 즉 정리하자면 블랙홀과 중성자별의 세계에선 너무나 명확한 질량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태양 질량의 2배에서 5배 사이 질량을 갖고 있는 중성자별, 블랙홀은 발견되지 않았죠. 또 태양 질량의 20배를 넘는 훨씬 무거운 블랙홀 역시 어지간하면 찾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블랙홀의 질량 분포를 보면 적어도 태양 질량의 5배 이상, 20배 이하의 질량을 갖고 있는 블랙홀만 주로 발견되고 있죠.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블랙홀 질량의 명확한 상한과 하한, 그 한계를 블랙홀의 질량 간극, 매스 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왜 이러한 명확한 질량의 간극이 존재하는지, 왜 이 사이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중성자별과 블랙홀은 아직도 발견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중요한 미스테리로 남아있죠. 그런데 최근 천문학자들은 드디어 이 질량 간극에서 새로운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절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 질량 범위에서 놀랍게도 새로운 블랙홀이 나타난 것이죠.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최근 새롭게 밝혀진 새로운 종류의 블랙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블랙홀 질량 간극의 상한을 넘는 더 무거운 블랙홀들의 존재는 비교적 더 빠르게 발견되었습니다. 미국 동부와 서부에는 길이 4km 규모의 거대한 중력파 검출기 라이고가 설치되어 있죠. 계속 쉬지 않고 지구 주변 시공간의 미미한 떨림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라이고는 모두가 기다리던 중력파 시그널을 처음으로 포착했죠. 당시 포착된 중력파는 1억 광년 이상의 먼 거리에서 두 개의 거대한 블랙홀이 충돌과 병합을 하면서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이 중력파의 형태를 통해 병합한 블랙홀의 질량도 알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당시에 충돌한 두 블랙홀의 질량은 각각 태양 질량의 36배, 29배로 추정됩니다. 두 블랙홀이 병합하면서 둘의 질량을 합한 태양 질량의 65배보단 살짝 가벼운 62배 정도의 무거운 블랙홀로 합쳐졌죠. 그리고 사라진 태양 질량의 3배만큼의 에너지는 중력파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처럼 라이고의 역사적인 관측은 이전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태양 질량의 20배를 넘는 무거운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첫 관측적인 증거를 제시했죠. 그동안 주로 블랙홀을 관측했던 X선 관측에선 태양 질량의 20배 이상으로 무거운 블랙홀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블랙홀의 존재를 X선 관측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보통 그 블랙홀이 곁에 있는 다른 별과 쌍성을 이루고 동반성의 물질을 빠르게 집어삼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보통 쌍성을 이루는 두 별은 질량이 엇비슷합니다. 즉 태양 질량의 20배 이상으로 무거운 블랙홀이라면 그 곁에 있는 동반성 역시 엄청 무거울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질량이 무거울수록 별의 수명은 아주 짧아지다는 겁니다. 결국 무거운 블랙홀 곁에 살고 있는 동반성은 평범한 별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겠죠. 그리고 블랙홀이 그 별을 집어삼키면서 X선을 토하는 순간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에 비해 중력파 검출은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X선도 어쨌든 빛이죠. 따라서 거리가 멀어지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빠르게 관측되는 세기가 약해집니다. 반면 시공간을 타고 퍼져나오는 떨림, 중력파는 거리의 단순 비례해서 세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더 먼 거리에서도 중력파는 훨씬 뚜렷하게 측정할 수 있죠. 또 빛을 내는 별이 없더라도 시공간 자체의 떨림을 감지하다 보니 충분히 육중한 천체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검출된 최초의 중력파 역시 빛을 내지 않는 두 블랙홀끼리의 만남으로 만들어진 결과였죠. 이후 지금까지 100번 넘는 중력파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태양 질량의 20배를 넘는 훨씬 무거운 블랙홀의 충돌과 병합이 너무나 많이 목격되었죠.
거의 태양 질량의 100배, 200배 수준에 이르는 무거운 항성 질량 블랙홀의 병합 순간까지도 관측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블랙홀 질량 범위의 상한으로 생각했던 태양 질량 20배라는 한계는 쉽게 허물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블랙홀 질량 범위의 상한과 달리 하한의 경계는 허물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7년 천문학자들은 독특한 형태의 중력파를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1초 만에 강력한 감마선 폭발이 같은 방향에서 감지되었죠. 그동안 포착되었던 중력파는 모두 빛을 내지 않는 블랙홀끼리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빛을 내는 두 밀도 높은 중성자 별끼리의 충돌이 벌어진 것이죠. 당시 벌어진 충돌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거나 살짝 더 무거운 중성자 별 두 개의 충돌이었습니다. 그 결과 태양 질량의 2.7에서 2.8배 정도로 무거운 질량을 갖고 있는 중성자 별이 병합되었죠. 그리고 순식간에 블랙홀로 붕괴했습니다. 기존에 텅 비어있던 태양 질량의 2배, 5배 사이에 해당하는 블랙홀의 질량 간극을 새롭게 채우는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이 간극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관측을 통해 이 간극에서 새로운 블랙홀의 질량 기록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남아프리카 사막에 있는 대규모 전파망원경 어레이 미어캣을 활용해서 구상성단 NGC 1852를 관측했습니다. 그 속에서 1초에 170번 이상으로 빠르게 자전하면서 에너지를 토하고 있는 펄사 하나를 포착했죠. 그런데 이 펄사의 주기는 마냥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그 주기가 뒤틀리고 있었죠. 이것은 펄사에 해당하는 중성자별 근처에 또 다른 육중한 천체가 함께 짝을 이뤄 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동반성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허블 망원경 관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빛도 감지할 수 없었죠. 즉 펄사 곁에는 빛을 내진 않지만 육중한 질량을 갖고 있는 무언가가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펄사의 궤도가 흔들리는 정도를 통해 추정된 이 동반성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2.09배에서 2.71배 사이로 추정됩니다. 놀랍게도 아직까지 완벽히 채우지 못했던 블랙홀의 질량 간극 하한 범위에 들어오는 수치죠. 지금까지 발견된 역대 가장 무거운 중성자 별보다는 무겁지만 역대 가장 가벼운 블랙홀보다는 가벼운 그 사이의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태양 질량의 5배보다 훨씬 가벼운 블랙홀이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이번에 발견된 블랙홀은 별들이 아주 높은 밀도로 빽빽하게 모여있는 구상성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독특한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진화가 거의 끝난 나이가 많은 별들이 높은 밀도로 모여있다 보니 중성자 별과 중성자 별끼리의 쌍성 또는 중성자 별과 백색외성으로 이루어진 쌍성 같은 쌍성이 매우 흔하게 있을 겁니다. 또 이들이 서로 인접하면서 충돌과 병합도 할 수 있죠. 함께 쌍성을 이루던 두 중성자 별이 충돌하면서 병합을 하고 태양 질량의 2배를 살짝 넘는 수준의 블랙홀이 반죽될 수 있습니다. 이후 홀로 떠돌던 이 블랙홀은 다시 주변의 중성자 별 백색외성 쌍성 곁을 지나가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원래 살고 있던 백색외성은 궤도 바깥으로 쫓겨났고 홀로 떠돌던 블랙홀이 이 중성자 별의 새로운 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모습을 이룰 수 있죠. 이번에 새로 발견된 펄사, 즉 중성자 별과 블랙홀 쌍성의 존재는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통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이 질량의 간극 속에서 드디어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천체, 새로운 중성자별과 블랙홀을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은 진공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래된 격언이 우주에서도 통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저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